토닝 시술을 딱 받고 난 뒤에 피부 상태가 되게 건강해지구나, 리주비네이션, 피부의 재생, 회복, 그 다음에 항노화 이런 걸 확실히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스터가 바로 주베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용석입니다. 제가 2023년 피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피부의 힘을 스스로 키우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시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베룩입니다. 사실 주베룩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이런저런 막 이야기도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좀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제가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베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콜라겐을 자극시켜주는 이 물질 중에 하나로 스컬트라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상당히 입자가 되게 날카롭기도 해서요. 실제로 피부 안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면역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피부가 조금씩 두꺼워지는 볼륨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전부터 쭉 시술들을 해왔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입자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피부 표면에 쓰기는 조금 힘들고요. 아주 깊숙한 곳에 보통 시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캐뉼라라고 해서 바늘 끝이 뭉툭한 긴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다 보통 시술을 쭉 해서 두면 그것들이 반응을 해서 피부의 볼륨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스컬트라의 원리였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어떤 볼륨을 만들어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지만 피부 표면에 쓰기는 조금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비교적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절, 그러니까 몽글몽글하게 피부 표면에 만져지는 게 남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해결이 되게 어려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깊은 부분에 시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피부 표면도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다양한 연구 결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DL 타입의 PLA의 개념이죠. 스컬트라는 같은 PLA예요. 폴리락틱 애시드인데 바로 L 타입의 폴리락틱 애시드고요. 주베룩의 경우는 PLA의 DL 타입의 폴리락틱 애시드,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공 안에 텅텅텅텅텅 비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에 대한 친화도가 상당히 높게끔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이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성분 중에 하나여서 요즘 상당히 많이 이걸 희석을 해서 피부 표면에도 시술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피부 표면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아주 깊게 넣음으로 인해서 마치 볼륨의 효과를 또 보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시술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다른 거죠. 근데 볼륨이 목적인데 저는 필러 넣는 건 조금 더 부담스러워서 좀 자연스럽게 얼굴 전반적으로 볼륨이 살짝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볼륨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피부 결이 조금 더 문제인데 이런 결 부분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좀 개선시키고 싶어요 하면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시술하는 위치가 피부 표면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가 생겼어요. 아니면 염증 후에 상당히 색소 침착도 생기게 되고 그 주변엔 조직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반응으로도 사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주비네이션, 피부의 재생, 회복, 그 다음에 항노화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스스로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부스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피부 섬유 세포를 자극하면 콜라겐도 만들어내고요, 엘라스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진피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수분을 머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동시에 자극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진피 안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스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술을 하고 나는데 급하게 바로 탁 피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냐면 사진상으로 느낄 때는 크게 잘 못 느끼는데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의 시술을 딱 받고 난 뒤에 피부 상태가 되게 건강해지구나, 피부가 되게 좀 탄탄해지구나, 좀 뭔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 이런 걸 확실히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스터가 바로 주베룩인 겁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는 주베룩은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이름의 형태로 두 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외국에서는 이 주베룩 볼륨이 레니스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목적이라는, 전반적으로 뭔가 꺼져 있는 부분들을 개선시켜주고 볼륨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는 이런 주베룩 볼륨이 훨씬 더 좋고요. 피부의 결, 전반적인 톤, 아니면 또는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한 피부 표면 쪽에 뭔가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는 주베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시술하다 보면 아픈 거 싫죠? 바늘 무섭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저 안 아프게 좀 시술 받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원하는 부위에 직접 그만큼의 양이 충분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이 뭉툭한 긴 이런 바늘을 통해서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 이렇게 깔아주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한 땀 한 땀 손으로 주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위에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쓰면 원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제대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상처가 나는 것도 싫고요, 멍드는 것도 좀 무섭고요, 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바늘 들어간 니들 RF라고 하는데요,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구멍 안으로 이런 것들이 침투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MTS 바늘만 있는 걸로 쭉 구멍을 내서 그냥 바른 다음에 침투시키는, 그것도 말고 좀 더 편한 방법은 또 미라젯 같이 우리가 바늘이 없는 레이저 젯을 이용을 해서 피부 안으로 쏘는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시술 방법이 확연하게 다른 시술이고요. 이 다른 시술의 결과도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늘은 무섭고 시술은 되게 약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효과나 기대는 주사가 직접 들어간 것처럼 기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확실하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역시 이 부분도 이 부분의 효과가 확실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치료하다면 이 둘을 동시에 병행을 한다거나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시술해서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원장님 저 필러 하는 거 너무 무서워서요, 이거 대신에 주베룩 하고 싶은데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필러는 그 안에 히알루론산들을 어떻게 잘 붙였는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붙일수록 단단해지는 필러가 되고요, 그런 결합들이 느슨하게 붙어져 있으면 되게 묽은 형태의 필러가 되거든요. 코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모양을 만들고 난 뒤에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필러 중에서 그런 형태의 필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수분적으로, 그냥 아니면 조금 더 아주 표현나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필러들의 경우는 이런 가교 결합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형태의 필러들을 쓰고, 이것도 엄청 약한 형태의 가교 결합이 있는 것들은 스킨 부스터가 또 흡사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것들도 스킨 부스터로 많이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팔자가 너무 심해서 이 팔자 부분을 저는 그냥 주베룩으로 할게요, 원장님 자연스럽고 정말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양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간이, 그 결과를 나올 때까지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접하게 됩니다. 특정 부분, 우리가 정말로 필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러를 확실하게 해서 그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외에 굳이 필러가 아니더라도 피부 전체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의 개선들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면 주베룩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필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세요. 기대치를 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이만큼의 효과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막상 시술을 해보고 나니까 필러만큼 효과도 안 나타나고 비용은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술을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확실하게 필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주베룩을 받고
받고 난 뒤엔 큰 결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되게 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수분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자극들을 잘 주면은요, 상당히 그때 안쪽에 쉽게 그 뭉쳐져 있던 게 풀어지면서 잘 깨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술 후에 그런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을 하게 되면 결과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크게 걱정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이제 인도네시아도 다녀오면서 주베록에 대한 발표도 했고요. 피부과 미용 시술 학회에서 되게 큰 학회 중 임카스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발표가 또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저희 병원에 또 일본 의사분들이 또 오셔서 실제로 또 다양한 임상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를 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今の韓国の仕上がりっていうのがすごく自然なものが好まれるっていうのがよく分かりました。ジュビロックは自然な若返りができると思うのですごく良いと思います。ジュベルクを、実際に、3ヶ月前から使ったんですけれども、もっと高い効果の打ち方だったり打つ場所だったり顔のコントゥアリングも一緒にでき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新鮮でぜひ取り入れたいと思っています。キム先生には、先生の技術を惜しむことなくたくさん教えていただいて、とてもフレンドリーで、すごく日本語がお上手だったことに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素敵な先生だと思っております。尊敬してます。이 주베록을 제가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피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술,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프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리프팅에 붙이면 훨씬 결과가 좋게 나오고요. 민감성 피부에 좀 해결하고 싶어요 하면 민감성 피부의 시술과 같이 붙여도 훨씬 좋고, 기미와도 좋고요. 홍조와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어떤 시술과의 궁합도 다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진편에 있는 환경을 점차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원리가 바로 주베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피부가 좀 더 쫀쫀해지고 탄력 있고 싶어요 하면 주베록이랑 써마지 같은 시술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피부에 대한 부분들의 탄력도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피부에서도 우리가 항노화 목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피부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속도와 깨지는 속도가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지는 양은 적고 소실들이 생기는 것을 이 주베록은 다시 만들어지는 쪽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이렇게 깨지는 속도를 점점 늦춰지는 항노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 그냥 이거 리프팅 되고 안에 볼륨 만들어 주세요 라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 피부 상태를 잘 유지시켜주고 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방향의 시술 방법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주베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들 정말 주베록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요, 이걸 또 모아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탄력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뭔가 확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시술이 아닌가. 원장님 자연스럽긴 한데 좋아진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필러처럼 그냥 빠르게 결과를 보이고 절대 그런 시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그 CC수가 아니고요,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볼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란 김은석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지금 이렇게 주베룩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40일에 일본 미용 피부과학회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제가 미라젯과 주베룩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해서 분들한테 처음 딱 소개시켜 드렸을 때 반응,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반응이어서 되게 좀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주베룩이라고 하는 이 시술이 PDLLA, 폴리락틱 애시드의 DL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PL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유명한 게 스컬트라죠. 스컬트라와 조금 다른 그런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입자가 상당히 뾰족하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갔을 때 강한 반응이 보이고 염증 반응이 상당히 많이 유도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볼륨을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강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결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PDLLA 같은 경우는 DL 타입으로서 모양이 한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공 모양 안에 상당히 많이 공기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직 반응이 훨씬 더 좋고 염증이 훨씬 덜한 걸로 되어 있죠. 우리가 폴리머 형태에 있는 구조들은 이런 아주 입자가 뾰족한 것보단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스킨 부스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이 스킨 부스터의 개념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다양한 성분들,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라겐만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지금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술해보면요. 단순히 콜라겐을 만들어진다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줄기세포가 피부 섬유아세포,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다른 세포들은 계속 끊임없이 분화하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피부 섬유화 세포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그 세포가 노화가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 만들어진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줄기 세포가 자극이 돼서 피부 섬유화 세포로 분화가 되고 피부 섬유화 세포고 새로 분화가 된 것들이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서 피부에 있는 진피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에는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엘라스틴, 진피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콜라겐은 우리가 청바지 생각하시면 돼요. 청바지가 되게 단단한 청바지, 아주 당겼을 때 단단하지만 구조를 형성해 주는 데는 콜라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스판이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탄력성, 신축성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 엘라스틴도 우리가 피부 노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피부 섬유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엘라스틴 양이 상당히 적어서 항상 모든 시술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주베룩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까지 만들어진다.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술을 직접 해보면요. 환자분들 반응들이 상당히 예전과 좀 달라요. 옛날에는 시술을 하고 나면 그냥 볼륨 형성된 거 정도로 만족하지만 피부 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피부가 되게 탄력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뭔가 확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륨 목적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작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사실은 두 개가 입자의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은 사실 필러의 대용으로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필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필러 남으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 필러 시술하는 걸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이 주베룩 볼륨으로 시술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필러의 대체자로 주베룩 볼륨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개념은 다릅니다. 사실 필러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그 볼륨이 그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 직후의 결과가 바로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무게가 이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그 무게를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피부가 더 늘어지거나 처져 보이는 그러한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베룩 볼륨의 경우에는요. 시술을 하고 난 이후 직후의 시술 결과가
상당히 빵빵해진 느낌이 있지만 대부분 희석했던 그 양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볼륨은 줄게 되고요. 보통 그 이 볼륨이 줄고 다시 천천히 좋아지는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피부가 좋아진단 말이죠. 그 옆에 있는 피부들도 이 주베룩 볼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에 따라 적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베룩을 시술할 때는 되게 장점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하시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요즘 뭐 마케팅도 워낙 다른 병원에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보면 주베룩 볼륨의 시술을 할 때 몇 cc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홍보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cc 수가 아니고요. 얼마가 실제로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베룩 볼륨에 10cc를 희석을 해서 5cc를 주는 것과 5cc를 희석해서 5cc를 주는 거는 실제로 결과물은 5cc지만 하나는 반이 들어갔고 하나는 전체가 다 들어갔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희석이 되어 있는 거에서 몇 cc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은 cc의 개념이 아니라 한 병, 반병, 즉 그 병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볼륨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볼륨이 상당히 적은 사람도 있고 볼륨이 좀 더 빵빵하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볼륨의 정도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아주 적은 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양을 쓰고 그걸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거의 저는 제 경험 옛날에는 참 반병을 많이 썼거든요. 주베룩 반병으로 좀 더 커버를 해서 자연스럽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원장님 자연스럽긴 한데 좋아진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고 보통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한 병에서 두 병까지 볼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보통 한 두세 번 정도의 시술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이 시술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점점점 내 피부의 상태와 맞게끔 볼륨도 형성되고 비대칭 있는 부분도 교정이 되고 실제로 되게 강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였던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마치 수술하지 않고 마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최고의 시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얼굴에도 많이 쓰지만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엉덩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엉덩이를 좀 리프팅 해주는 그런 시술 방법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냥 필러처럼 그냥 빠르게 결과를 보이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시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는 시간이 걸리고 반복하고 확인을 해 나가면서 하는 시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시술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습과 잔주름과 항노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효능이 나타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의 올인원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3가지 스킨 부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로스링크, 자, 이게 교차 결합을 붙어 넣은 필러의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필러처럼 되어 있지 않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난 크로스링크 히알루론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차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피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분해가 돼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능이나 유지기간이 길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들어간 효능이 뭐 2, 3일밖에 가지 않는다. 결국은 피부 안에 들어가서 그 유효 기간이 길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로스링크가 되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처음에 필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출시될 때는 대부분 필러로 출시가 처음에 됐습니다. 주비덤의 볼라이트, 레스틸린의 비탈, 그 다음에 벨로테로의 소프트,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상당히 적게 분포가 되어져 있으면서 피부의 수분도를 증가시켜주고 약간의 볼륨을 형성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스킨 부스트 성격이 훨씬 강한 약간의 필러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이 그렇게 피부에 진피에 살짝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가게 된 그 히알루론산이 피부 안에서 이렇게 쫙 당겨지겠죠. 볼륨을 쫙 만들면서 당겨지면 진피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여러 가지 긴장 상태, 이렇게 텐션을 주게 됩니다. 주변 조직을 텐션을 주게 되면 실제로 그런 텐션이 우리가 피부 섬유아 세포를 다시 자극을 해서 나중에 이런 히알루론산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자리가 콜라겐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보습과 잔주름과 그 다음에 이런 볼륨의 효과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항노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유지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그냥 난 크로스링크 H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채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하고 나면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맞고 난 뒤에는 6개월간은 그 효능이 쭉 지속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꽤 오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필러 하고 나면은 필러 얼굴에 남잖아요. 그거 되게 걱정돼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 그러면 난크로스 링크 HA, 자, 그거를 주사를 하면 2, 3일 만에 다 없어지는데 매주 주사를 맞으실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얘기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아서 실제로 요즘 필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들의 특징은요, 한 땀 한 땀 소량씩 조금씩 피부에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주사당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필러가 남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깊게 아주 단단한 필러를 양을 많이 했을 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해가 되기 어려워서 그대로 남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묽은 필러를 소량씩 피부 표면 쪽에 살짝 넣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가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러니까 싫어 라고 무조건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킨 부스터와 필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의 제품들은요, 실제로 피부에 넣었을 때 상당히 강한 이런 보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쥬란을 상당히 많이 맞으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리쥬란 맞으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원장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역대급 아파본 주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쥬란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효능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리쥬란은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한 물질인데요, 바로 PDRN, 폴리데옥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든 거고요. 이 PDRN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결국은 DNA의 한 그냥 조각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NA는 상당히 우리 몸에서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덩어리잖아요.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염증 반응이 반복되다 보면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조직들이 손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복구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요, 만들어지는 비율과 깨지는 비율들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피부도 겉에서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만들어지는 것과 탈락하는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만들어진 양은 점점 줄고 깨지는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깨지는 쪽으로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해져 있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붉어지고 따갑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극도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의 손상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말라지죠. 자, 근데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힘의 정도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DRN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 DNA를 직접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상처가 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세포 분열에 필요한 과정에는 반드시 DNA의 복제와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세포 분열에서 DN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DNA를 하나하나 한 조각씩 전부 다 복제를 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그냥 활용을 할 수 있죠. 훨씬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PDRN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피부가 상당히 빠르게 재생이 촉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 피부가 너무 자극도가 심해요. 피부 장벽도 자주 손상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시술을 받다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것들이 잘 개선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PDRN, 바로 리쥬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진다는 걸 느끼세요. 실제로 피부 민감도가 확 좋아지면서 되게 그런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리쥬란에 들어가는 PDRN이 그 재료가 전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전부 다 그 역할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요. 맞을 때 좀 좋지만 조금 그렇게 시간이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그 효능이 나타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술이라는 거죠. 자, 주베룩은 PDLLA,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에 DL 타입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락틱 애시드 중에 L 타입은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고 볼륨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 그리고 올리비아라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베룩은 PDLLA로 그 타입이 약간 다릅니다. 분자량은 똑같지만 구조식이 살짝 모양만 살짝 오른손 왼손처럼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특히 주베룩의 특징은 뭐냐면 공처럼 되어 있어요. 입자가 되게 공처럼 되어 있고요. 이 공 안에 공기가 뽕뽕뽕뽕뽕뽕뽕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상당히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게 피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조직이 그 안으로 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조직의 친화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피부 섬유아 세포를 자극한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콜라겐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면 줄기세포를 다양하게 자극을 하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외국에서는 주베룩 볼륨이라 쓰지 않고 레니스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베룩은 입자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주사를 했을 때 상당히 피부의 결이 좋아진다거나 피부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볼륨의 경우는 좀 깊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즉 마치 필러처럼 아주 깊은 부분에 볼륨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쓰는데 주베룩 볼륨은 필러랑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필러는 들어가면 그 모양이 그대로 딱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된 상태가 쭉 가다가 쭉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지만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그 가루 입자가 피부 안에 들어갈 때는 되게 골고루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많은 양을 희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고루 깔았을 때 희석을 했을 때 쓰는 물질들은 다 흡수가 되고 그 가루가 점점 나중에 반응을 보여서 피부의 볼륨들을 점점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베룩 볼륨의 특징은요. 시술하고 난 뒤에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좀 볼륨이 빵빵해져 있는 느낌은 들다가요. 쑥 꺼집니다. 원래대로 완전히 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반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집니다. 한 2달쯤 지나고 난 뒤부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뭔가 약간씩 볼륨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점점 피부가 좀 더 개선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뒤에 갈수록 점점점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라인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시술이다 보니까 주베룩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젊을 때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이 많고 깨지는 양이 적다가 나중에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진 양은 적고 깨지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콜라겐이 많이 깨지게 되니까 피부의 노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진 양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것만으로도 되게 피부가 좋아져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쭉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그 시간 자체를 상당히 많이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안티에이징, 항노화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시술 방법에도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미라젯을 사용해서 침투를 시켜주는 방법, 니들 RF를 사용을 해서 약물을 도포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 방법,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투를 시키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이제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주사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 약물 들어가는 로스가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부위 하나하나에 직접 주사해서 들어가는 양을 최대한으로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실제로 주베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피부의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에 있어서 거의 올인원 부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들이 보통은 붙으면서 피부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베룩은 한 번 시술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 3번에서 3번 정도에서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5회 이상도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이 어느 정도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유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유지가 됩니다. 한 1년 전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주베룩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지속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 기간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더 빨리 꺼지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 편차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점점 내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건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걸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베룩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오늘 제가 3가지 스킨 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피부의 고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먼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상담을 해보면서 그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솔루션들을 제공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미리 시술을 받다가 멍이 조금 메꾼데 환자분들한테 참 많이 권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의 탄력의 비밀.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느려지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하이프라고 해서 일단 초음파, 아주 강한 초음파가 피부 안에 초점을 탁 맞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자, 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시술은 아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좀 더 리프팅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 번 정도 시술을 받고 6개월 뒤에 한 번 더 하고요. 좀 더 내가 많이 리프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샷 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얼굴 전체 이렇게 300샷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그냥 리프팅에 대한 부분보다 살짝 자극을 주는 정도여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되게 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막상 못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 부분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 전체에 들어가는 양을 좀 더 많이, 최소 600샷 이상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술은 보통 한 600샷, 물론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셀프로 보통 시술을 하고 있죠.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에너지가 안쪽 깊게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시술하다 보면 피부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그런 방법의 시술입니다. 써마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피부의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도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써마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이렇게 얼굴에 좀 멍이 든 부분 때문에 이 PD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시긴 하셨는데, 셀프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직접적으로 근육에 다 보톡스를 놓다 보면 아무래도 근육이 눈이 떨어지거나 눈이 좀 무거워지거나 약간의 표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에 놓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피부 표면에 보톡스를 놓는 스킨보톡스를 많이 놓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통증이 좀 있다 보니까 마취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시술하다 보니 약간 이렇게 멍이 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도 제가 주기적으로 잘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참 많이 권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제가 콜라겐 부스터고 올인원 부스터다 이렇게 되게 많은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는요, 만들어지는 속도,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많고, 그다음 깨지는 속도가 적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탱탱하고 좋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깨지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피부의 노화 상태, 그리고 콜라겐이 준다든지 엘라스틴이 조금 더 줄거나 변상이 생긴다든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세포 외의 물질들이 여러 가지들이 줄어서 수분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잔주름이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주베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짐에 따라서 시술 후에 바로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 결국은 그 상태로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천천히 좀 더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얼굴에 들어갔을 때 필러처럼 바로 탁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잠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 양 때문에 얼굴에 볼륨이 좀 형성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쭉 꺼졌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주베룩 볼륨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볼륨이 꺼지거나 처져 있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주사를 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처지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베룩 볼륨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번 정도 시술하게끔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지만, 볼륨이 꺼져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한 번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년 남성 이후에 보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더 뒷부분이 커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살짝 좀 있는데, 요 뒤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귀 앞에 있는 부분, 얼굴이 약간 좀 커져 보이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침샘입니다. 자, 우리가 귀 밑샘이라고 해서 페로티드 글랜드라고 하는 침샘이 나이가 들수록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얼굴이 좀 더 이렇게 비대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커질 때마다 보톡스를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주사를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씹거나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사각턱, 요 턱 부분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보톡스가 아주 근육이 발달되면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특히 남성분들, 중년 남성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상당히 조금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넙대대해진 얼굴 형태에서 약간 라운드한 형태 또는 좀 더 샤프한 이미지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에이징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노화를 우리가 막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이 에이징을 천천히 하게 하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보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그리고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유명한 시술이라고 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 시술을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았더니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시술을 하면 물론 피부 얼굴 상태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각각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리프팅이 돼버리면, 자, 리프팅은 되었지만 나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전부 다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그대로 부각되는 현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술을 받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 나는 시술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전부 다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통일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본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또 시술을 하는 것은 또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 한 번씩 정도 시술을 받는 거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노력된다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 그거 자체가 또 예방이 되는 포인트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시술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받았던 제가 늘 관리하고 있는 시술 방법과 그리고 각자 또 개인에 좀 맞춰서 또 시술의 방법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꾸준히 관리하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요, 이미 목주름에 대한 우리 관리 방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렇게 자글자글한 주름 잘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죠. 지금은 정말 좋은 방법들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좀 더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보시죠. 자, 목주름은요, 크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렇게 자글자글한 주름, 이러한 패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름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가로주름이에요. 근데 이 가로주름은요, 사실 어떻게 잘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안 접어놓은 상태에서 살짝만 말아놓으면 괜찮지만 종이를 한번 착 접고 난 뒤에 펴면 그 선이 쫙 가는 것처럼 접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접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선이 딱 접히는 형태처럼 만들어지고 그 부분이 점점점 깊어지는 게 바로 이 가로주름의 특징이거든요. 그 주름이 접혀 있는 부분의 주름을 그 부분 안쪽에 어떻게든 채워 넣어줘야 그 부분들이 보통 올라오게 되는데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예전에 물광주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광주사는 뭐냐면 히알루론산을 상당히 희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형성해주면서 수분을 조금 채워주다 보면 안쪽에 있는 공간들이 되게 쭈글쭈글해져 있던 것들이 안쪽에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좀 더 뭔가 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단단한 필러를 쓰게 되면 바로 딱 모양은 올라올 수 있지만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엠보싱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게 잘 안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필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묽은 패턴의 필러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주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게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자, 주베룩이 콜라겐 부스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베룩은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입자가 작은 것과 입자가 큰 것이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런 입자가 좀 작은 것들은 목 전체적으로 살짝씩 주사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주름에 가 있는 부분에는 볼륨을 조금 써서 실질적으로 그 안을 계속 채워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주베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쭉 깔게 되면요, 바로 그 안에서부터 콜라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나
있거나 피부 안에서 되게 많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피부가 되게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에 이 얇아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채워넣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나 주베룩 같은 시술들을 하게 되고요. 이미 이렇게 가 있는 선을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 주름이 생겨져 있는 그 부분 자체는 일종의 파여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흉터의 개념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여져 있는 가로 주름 그 라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미라젯으로 시술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좀 더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마에 딱 깊은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흉터가 생기는 선주름 같은 경우도 미라젯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주름 역시 미라젯으로 반복을 해서 치료를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 미라젯으로 이런 주베룩을 피부 표면에 전체적으로 뿌리는 방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미라젯이 피부 안에 표면에 분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겉에 있는 이 쭈글쭈글한 부분의 표면에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쭈글쭈글해져 있는 부분, 탄력도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고주파 시술들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고주파는요, 기본적으로 써마지 같은 시술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피부 표면부터 열을 가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열을 딱 줘서 실제적으로 안쪽에서부터 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니들 RF 같은 이러한 시술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더블 타이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바늘이 딱 들어간과 동시에 그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면서 약물이 안으로 분사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들이 약간 복합제 같은 느낌이죠. 바늘이 들어가는 거 따로, 시술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그 동시에 그 시술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안쪽에 내가 원하는 약물을 투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술 방법들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에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 있죠. 자, 이 근육은요, 플라티스마 머슬 또는 광견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근육은 상당히 얇은 근육인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축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의 근육의 힘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되겠지만, 힘을 주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균일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힘에 따라서 생기는 세로주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로주름은요, 결국은 보톡스를 쓰셔야 돼요. 보톡스를 아주 피부 표면에 살짝 거의 피부 표면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근육에 타겟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견근, 플라티스마 머슬 바로 아래에는 다양한 또 목 구조라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톡스를 놓을 때 너무 깊게 놓게 되면 우리가 침을 삼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목에는 보톡스를 놓을 때는 아주 거의 피부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촘촘하게 놓게 되면 이 플라티스마 머슬에 영향을 주고 힘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근육의 수축도가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가로주름이든 세로주름이든 저는 일단 목주름이 생길 때는 보통 같이 주사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보면 부분적으로 좀 엠보싱 같은 현상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목 부분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주사를 표면적으로 좀 많이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엠보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엠보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정확하게 잘 주입이 되면 그러한 부분의 문제 좀 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아무래도 목에 촘촘하게 주사를 좀 많이 놓다 보니까 멍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얼굴과 다르게 피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점점점 이 목에 있는 피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주름들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가로주름이 너무 짙어 있는 경우들이 이게 완전히 또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되게 그 깊이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옅게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로주름 따로 있고 세로주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따로 있어서 병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죠. 보통은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고요. 가로주름이 있으면서 세로주름도 일부 있고 약간씩 피부에 대한 탄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양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목주름 상태 체크하셔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써마지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내 피부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개념에 이 힘들이 확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최대한의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그런 피부 상태를 좀 더 탄력 있게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으신 분들께서 피부에 대한 노화에 대한 시술들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시술을 영어로 리주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좀 더 비교적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를 그때 가서 치료하기보다 나는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예방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으로 얼리 안티에이징 이라는 개념에서 프리주비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더 늦추고 잘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시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시술 두 가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울세라와 써마지죠. 자, 울세라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돋보기처럼 딱 들어와서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피부에 딱딱딱딱 영향을 주는 우리가 아주 고밀도의 집약식 되는 초음파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하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따다닥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쫙 조여지면서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올라가는 그런 방법의 시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써마지, 바로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 고주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콜라겐을 다시 재생산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의 시술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써마지와 울세라는 개념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세라만 하셔서 리프팅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미 피부가 처짐도 있으시고 피부의 탄력도 그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가 모두 필요한 분들이 각각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주파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1초당 몇 번 이런 거죠. 10Hz라고 하면 1초당 10번, 10번이 반복되는 그 과정인데요. 이 써마지에서 쓰는 고주파는 6.87MHz입니다. 즉 1초당 687만 번의 전기가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거죠. 고주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노폴라 방식이 있고 바이폴라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노폴라 방식은 뭐냐면 피레침 생각하면 돼요. 건물에 피레침에 땅 하고 쏘았을 때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바닥으로 전류가 쫙 흘러가서 흡수가 되는 것처럼 써마지 같은 경우도 이 모노폴라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패드 같은 걸 붙여서 고주파를 조사를 딱 하면 우리 몸에 그 패드 쪽으로 쭉 연결되고 그게 다시 기계로 들어가는 방식, 즉 접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1, 1.5, 2, 2.5, 3, 3.5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당연히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되게 뜨거워지는 부분.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 레벨이 높아야지만 그 시술의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저항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싹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걸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레벨 1을 딱 조사하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원장님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레벨 3을 써도요, 원장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레벨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시술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까지 오셔야 되냐면 원장님 조금 불편한 정도의 뜨거움, 아예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열 자극은 반드시 들어가야 그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열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너무 뜨거운 열은 오히려 콜라겐을 변성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도요, 되게 강한 화상을 딱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완전히 변성이 되면서 수축을 쫙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흉터처럼 남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강한 에너지가 한 방에 빵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고주파 같은 시술들은요, 우리가 보통 600샷, 900샷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샷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낮은 에너지로 상당히 많은 양을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저온화상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판에 불을 켜놨는데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화상을 입는, 자, 물론 화상을 입은 정도까지 시술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위 시간 되게 짧게 꽝 하고 들어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춰서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바로 써마지 같은 고주파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느낌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반드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마지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되게 뜨겁고 아픈 게 싫으니까 당연히 마취크림 바르기도 하고요, 뭐 호흡 마취 같은 것도 하고요, 수면 마취도 분명히 진행을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아예 이런 통증 자체를 느낄 수가 없으니 당연히 강도를 훨씬 낮춰야겠죠.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고, 사람마다 그 온도를 느끼는 정도의 값이 2에서 나타날지 3에서 나타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적당값을 보통 정하게 되거나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시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가급적이면 뭐 그래 당연히 아프니까 어느 정도의 마취크림을 좀 바르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가스 마취를 하면 약간 몽롱해져 가지고 약간 졸리면서 통증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보통 다른 시술에 비해서 써마지 할 때는 그 가스 마취의 강도도 조금 낮춰서 환자분들이 그 뜨거운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아, 무서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술이 아니고 아픈 시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고주파라고 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횟수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600샷, 900샷 같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이 쌓여나감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고주파가 아까 모노폴라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비교적 깊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층에도요, 지방세포끼리 막 뭉쳐져 있는데, 그 세포에 보면 세포벽을 따라서 가거나 이런 지방세포들이 뭉쳐져 있는 걸 다시 또 격자 형태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이사이의 막을 통해서 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통과해서 진행이, 이제 그 열이, 에너지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세포의 그 겉에 있는 그 세포의 막들을 쫙 수축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지방세포의 볼륨들이 조금 줄겠죠. 지방세포가 조금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방에 대한 탄력도가 되게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적 피부가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늘어진 느낌에서 되게 탄력 있는 느낌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써마지는요, 볼륨이 꽉 채워졌어요, 이렇게 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도가 상당히 증가하고요, 깊은 심부에 있는 지방층이 있는데 겉에 있는 그 지방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조금 그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약간 뭐랄까 조금 줄여주면서 약간 탄력 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이내믹한, 막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거나 뭔가 모르게 피부가 되게 좀 쫀쫀해지는 느낌,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 그게 바로 써마지 시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정말 내가 시술을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뭔가 탄력이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얼굴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분들, 안에 뭔가 공간도 많이 비어있고 피부가 되게 성그러져 있고 뭔가 힘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써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쫙 펴지거나 탄력도가 확 좋아지진 않겠죠. 자, 그런 분들은 그 힘을 키우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써마지로만 시술을 했지만 어떻게 요즘 하냐면 반드시 주베룩을 앞에 넣는 거죠. 왜냐하면 주베룩이 피부 그 위층에 있는 부분에 콜라겐들을 계속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자극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볼륨 효과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피부 힘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힘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써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힘들이 확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훨씬 더 탄력도가 좋은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써마지 시술할 때 앞에 주베룩을 꼭 같이 시술을 하고 써마지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훨씬 더 그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써마지 같은 시술들은 그래서 6배샷을 하고 되면 한 6개월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1년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까지는 잘 가지 않고요,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에
보통 가장 많이 권하게 되고요. 한 번 할 때 좀 더 샷수를 아예 더 많이 해서 900샷 정도를 하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년 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600샷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샷수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기간도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이, 눈 주변도요 써마지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 써마지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팁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은 팁을 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써마지의 팁이 점점점 우리가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커졌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써마지 FLX의 팁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 가장 큰 것만큼 그 깊이도 상당히 깊은데 눈에 그렇게 깊게 할 수가 없죠. 눈은 상당히 피부가 얇기도 하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고 바로 눈 밑에는 안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눈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시술할 수가 없죠. 아주 낮은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고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450샷 정도로 보통 시술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처짐이 진행되셔서 오셔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 조금 막 처짐이 막 시작되려고 하셔서 요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좀 막 시작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올라가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다음에 처질 때 다시 시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처짐이 너무 심한 분들은 그 시술한다고 착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좋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서마즈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눈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 생각보다 너무 처짐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3개월 뒤에 시술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또는 때로는 두세 번 정도의 시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이런 간격으로 간격을 조금 늘려서 시술을 해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각각의 피부 상태, 각자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샷수나 그다음에 횟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시술들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붙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울사라 600샷, 써마지 600샷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의 형태를 보고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우리가 시술하는 부위 역시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자,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지만이 가장 정확한 시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써마지가 이게 비용이 낮은 시술이 아니거든요. 최대한의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드라마틱, 완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 나가고 마치 내 피부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개념의 시술로 바로 이 써마지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런 피부 상태를 좀 더 탄력 있게끔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미라지 쓰러 시술할게요? 미라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술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피부의 결이라든지 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잔존도 개선되고 기능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한 노화의 개념으로 다양한 치료와 함께 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미라젯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Z를 이용을 해서 약물을 피부 안으로 침투를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에 있는 각질층은 상당히 탄탄해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를 통과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한 이런 구조들 때문에 피부에 어떤 물질들을 잘 침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 D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에 피부에 구멍을 낸 것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레이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 침투를 시키는 방법, 다양한 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을 해서 또 약물을 침투시켜주는 방법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피부를 통과해서 어떤 약물을 침투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미라젯은 니들리스 인젝터, 즉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Z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피부 안에 어떤 물질들을 침투시켜주는 바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한 종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젯 그 자체가 어떤 효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미라젯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정 약물을 피부 안으로 침투를 시켜서 그 효과가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피부의 겉에 있는 아주 경사가 각이 확 지어져 있는 아이스픽 스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 아이스크림 부어가지고 나무 딱 대고 있으면 굳은 걸 이렇게 탁 뽑아내는 그 모양이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탁 이렇게 팍 파여져 있는 모양의 그런 흉터들은 실제로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너무 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미라젯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피부 겉에 아주 섬세하게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꼬맸다던가 찢어져서 꼬맸다거나 아니면 찍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흉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흉터 역시 옛날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이 미라젯을 활용해서 아주 그 흉터 부분을 디테일하게 시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결과가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주사를 아무리 소량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 미라젯이 전부 다 그런 약물을 아주 디테일하게 침투를 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스킨 부스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베룩이죠. 이 주베룩을 기본적으로 피부 안에 침투를 시킬 때 우리가 주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 미러젯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탁 뿌리듯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 표면에 아주 소량이 피부 아주 겉면, 정말 겉에 있는 부분에 탁 침투가 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리조란 같은 경우는 바로 연어의 정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분을 DNA를 추출해서 만든 건데요. 그 DNA의 분자들을 잘게 쪼개서 그것들을 넣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피부가 재생을 하거나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 DNA 조각들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재생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주사로 하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라젯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흉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리주비네이션, 피부 전체를 좀 재생시켜주고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는 주베룩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분들 있죠.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이런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리쥬란으로 재생의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상당히 잔주름이 많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런 미라젯을 이용을 해서 약물을 침투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시술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 피부의 결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미라젯을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피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미라젯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미라든지 색소병변이 있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흔히 이런 약물을 침투를 시켜서 실제로 피부를 좀 더 맑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트라넥사메게시드 같은 이런 성분들은 기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성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런 미라젯을 이용을 해서 기미 부분에 살짝 건드려주게 되면 훨씬 더 그 약물이 안으로 잘 침투가 되면서 기미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치료에 미라젯을 활용하게 되고, 물론 그 미라젯에 들어가는 약물은 피부의 현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약물 어떤 걸 선택을 할지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아마 일전에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튼살은 붉은 튼살과 흰 튼살이 있는데, 이런 붉은 튼살의 경우는 진행하는 튼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나중에 다 진행이 끝나고 나면 색깔이 하얗게 바뀌면서 꺼지는 형태의 흰 튼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흰 튼살들을 보면 피부 안에 이렇게 푹 꺼져 있죠. 이런 꺼져 있는 부분들은 주베룩이나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활용해서 그 안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피부 겉에 있는 부분들은 미라젯으로 아주 촘촘하게 시술하다 보면 튼살 부분에 있는 피부 겉에 있는 조금 피부 성격이 좋지 않은 그 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서서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라젯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하나의 중요한 그런 장비로서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탈모에서도 약물을 좀 진두시킬 때 주사를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런 미라젯을 또 이용을 해서 좀 덜 아프게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들 역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픈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미라젯은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요.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약하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강하게 시술하면 약물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약한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냥 거의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시술을 하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거부감, 되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미라젯을 활용을 해서 조금 강하게 치료하는 경우에는요, 약간 우리가 핏자국처럼 이렇게 약간 맺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요. 항생제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조금 써주시면 되지만 보통 그런 게 아니라 크게 표가 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편안한 그런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피부 상태, 일단 피부의 문제점, 본인의 고민에 따라서 시술의 강도라든지 방법이나 약물의 선택법,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안티에이징 목적으로서 미라젯을 활용할 때는요,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주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꾸준히 받다 보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와 좀 병행해서 시술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들은요, 리프팅에 되게 도움이 되고 스킨 타이트닝에 되게 도움은 주지만 실제로 그 피부 자체의 성격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거나 광이 난다거나 결이 좋아지거나 이런 걸 느끼기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팅을 하면서 피부 결도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다음 피부 상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싶은 분들의 경우는 리프팅 시술과 이런 미라젯을 나중에 또 붙여서 꾸준히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상당히 피부가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려면 사실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피부가 동시에 좋아지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른 만족도를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미라젯이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치료와 함께 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라젯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미라젯에 어떤 약물을 쓰는지 어떤 강도로 쓰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시술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경우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